제가 2008년도에 서대문에서 근무할 때인데 초등학교에서 꽁을 차고 귀가하는 남성을 쫓아가가지고 칼로 살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범인도 고위험 정신질환자였거든요. 그 범인도 누구를 죽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망상, 환각, 한청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근처 슈퍼마켓에서 칼을 사가지고 대상을 물색하러 간 겁니다. 원래는 그 초등학교 경비원 아저씨를 타겟으로 삼았어요. 근데 눈이 마주치다 보니까 범행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고 때마침 공을 차고 귀가하는 그 아저씨를 보고 쫓아가서 칼로 뒤에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무작위로. 아무 대응도 못하고 맞고 사망하게 된 거죠. 이게 좀 그 일각에서는 가명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 척을 한다 이런 그 범죄자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이제 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르고 그 범행한 거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거를 형을 감하거나 면제해주거나 감형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점을 노리고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래서 모두 다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예도 있고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이런 흉기난동을 부리는 거는 용서가 없습니다. 형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경찰이 되신 겁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의경을 나왔습니다. 예, 의경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수사과장 운전병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죄 현장을 그런 강력사건 현장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여러 직종들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1개월 하다 때려치고 가장 많이 한 게 3개월 하다 때려치우고 이랬었어요. 근데 경찰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됐는데 그 제가 순경 때 막 일용이하고요. 같은 제대라고 그러죠. 그때 한 17명 정도가 동기예요? 예, 동기입니다. 그리고 걔는 소매치기 전담팀, 나는 부축배기 전담팀 해가지고 네. 서로 막 경쟁하기도 했었고 제 체질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나랑 딱 맞았어요?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대신해가지고 범인을 잡아주고 그러면 그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서 고맙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그 범인 잡는 게 좋았습니다. 얘 계속 지금 며칠째 도망 다니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가 50일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50일째 추적하고 있고 50일? 이쪽 일대에서 이 사람이 움직인다 이거지? 예. 장비 챙겨가지고 출동 준비? 이따가 전화 왔어? 그럼 그쪽부터 가자. 라고? 네. 알겠어. 잠깐만 보고 있어. 여기 뒤에다 세워. 네, 이때요. 네. 확실하대? 네. 그러면 여기 차 세우고 내려가 잡으면 돼. 연행해. 네? 여기 아니야 여기. 네, 차 타. 고지하고 수갑 채워. 체포영장. 하세요. 아니 사실 우리 형사님이 순경에서 경정까지 특진으로만 지금 이 자리에 오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특진하신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35년간 승진 시험을 단 한 번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한 번은 봤습니다. 근데 한 번 봤는데 이건 내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시험은? 범인만 잡자. 그러니까 특진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뭐 좀 있겠습니다만 특진은 보통 이제 그런 범인 검거 유공이 대부분 많죠. 보통 벌어지는 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절도 단 아니면 뭐 마약 단.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좀 사회적인 어떤 그렇죠. 좀 뭐 조직 폭력 배 뭐 이렇게 배나 단 뭐 이런 규모가 규모가 집단이. 크는 거야. 그럼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사건이 뭐 있을까요? 전국 각 지역마다 그 차량을 훔치는 절도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훔친 차량을 다 모아가지고 네. 그걸 또 회의로 수출하는 그런 절도단들이 있었는데 길가에 세워놓은 차를 훔쳐 외국에 내답한 밀매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그 절도단들을 근거해가지고 특진을 한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 혼자만 또 특진하는 게 아니고 팀원들을 한 11명 정도 특진을 시켰습니다. 와. 그러니까 특진도 나 혼자가 아니고 이게 전체로. 네. 예. 아니 이게 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게 기억에 남는 범인이 좀 있으시다 그래요. 그 충청도에서 음. 노인들만 상대로 차량으로 네. 고의 충격해가지고 살해를 한 연쇄살인범을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노린 거였거든요. 보험금을 어떻게? 노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교통사고 운전자가 오히려 억대의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 골목길에서 작년 3월 72살 김모 할머니가 소형 승용차에 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작년 9월 66살 박모 할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재작년 5월 74살 김모 할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3건의 사고로 당시 장례업체에 근무했던 김 씨는 억대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그러면 보험 개수에 따라서 최고 5천만 원까지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운전자에게도 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그러니까 사고 수습 비용,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사 합의금을 보조해주고 네. 만약에 구속이 되면 변호사가 붙겠죠. 그럼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이 비용. 나오면 그런 것도 해주는 그런 건데 그걸 노린 거죠. 여러 개의 중복 가입을 하는 거죠. 5천만 원짜리 4개를 가입하면 2억이죠. 2억이죠. 그러면 4개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대상을 노인들만 골라가지고 충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 형사 합의금을 책정할 때 네. 법으로 가더라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연령대를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대를 넘은 60대 이상의 고령의 예. 전부 다 노인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그런 보험 수가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금이 합의금을 작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령의 어르신들을 노린 거예요. 예. 이거 너무 괘씸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과 사고를 내고 이제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든 나에게 오는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예. 일부러 어르신들을 충격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아니 이게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단순 그 교통사고다. 예, 다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단순 교통사망 사고로 처리가 됐냐 하면 얘가 사고를 그렇게 내놓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 제가 딴 데 쳐다보다가요 사람을 쳤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그리고 또 119에 전화를 합니다. 이거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빨리 나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호조치까지 다 하죠. 그러고 조사하는 그 수사관에게 맞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서 사망한 거 맞습니다. 혹시 몰라서 119까지 신고해서 구호조치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이 단순 교통사망사고로 처리돼가지고 이미 확정 판결도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보험조사관이 보니까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사건 의뢰를 한 건데 사건 내용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안 돼요. 근데 그 보험금이 수십만 원인데 실상 10만 원도 내기가 버거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적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망사고로 처리했던 사건 기록, 변사 기록들을 다 사본에다가 분석을 한 거죠. 그런 정황 증거들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15년을 사실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 근데 같아서는. 왜 그러냐면 그 3건의 사건 중에 2건은 이미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료 원칙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처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건이 다행히 그 중상을 입어서 살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인 미수로 적용을 하고 각각의 사건에 이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기죄까지 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살인 사건에 준한 15년을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또 형사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보험 사기를 저지를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런 중복 보상해주는 제도가 그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군데 하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지급할 보험금을 그 중복돼 있는 보험사에서 나눠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이제 정해진 걸로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5천만 원짜리 4개를 들어도 그 5천만 원을 4보험사에서 나눠서 각출해서 이제